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원인 상가, 문학과 비평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교과서 준비되었나요? 평소에 영화나 책을 보고 나서, 아, 이 영화 진짜 재밌다. 혹은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사실 그게 바로 비평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그 비평이 담긴 글, 즉, 비평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화면을 봐주세요. 비평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화, 영화 비평에 관한 글을 읽으며 이해할 수 있다. 핵심이 되는 내용에 표시하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네,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은 특히 영화 비평을 다룬 글을 읽으면서 비평문이 일반적인 글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집중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글을 읽기 전에 화면에 있는 사파를 함께 볼까요? 한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고민에 빠져 있네요. 머릿속에 느낌표와 물음표, 죠?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학생처럼 글을 읽거나 영화를 본 뒤에 생각이 많아졌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글을 읽고 이 글은 참 좋은 글이다. 혹은 이 글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블로그 리뷰를 보거나 책을 읽고 별점을 매기는 것도 일종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여러분은 영화를 보고 평가한 글, 즉, 영화 비평을 먼저 읽고 나서, 나도 이 영화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반대로 영화를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비평을 찾아본 적은 있나요? 우리가 오늘 배울 비평은 바로 이렇게 작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사파 속 학생의 고민을 어떻게 한 편의 멋진 비평문으로 완성될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비평문을 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화면에 포스트잇 4장이 보이죠? 평가, 비판, 비평, 판단.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말들이지만 비평문을 공부할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평가와 판단을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걸 평가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걸 판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영상미가 훌륭하다라는 평가하고 그래서 그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과 비평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친구가 비판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인공인 비평은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아주 종합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네 단어를 훑어봤는데요. 이제는 교재에 있는 정확한 뜻과 예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 봅시다. 이 표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비평문을 쓸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첫 번째로 평가입니다.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평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평가를 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대상이 좋은지 나쁜지 그 수준을 매기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비판이에요. 여기 뿌리를 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문처럼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라고 하면 그 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비평입니다. 비판보다 조금 더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취향까지 분석해서 가치를 논하는 거예요. 여기서 김 선생님은 날카로운 비평을 언제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작품을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고 분석하는 멋진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입니다. 이건 논리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처럼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짓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이제 단어의 뜻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나요? 평가하고 비판, 그 다음에 판단을 거쳐서 한편의 비평이 완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화면에 있는 네 가지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어 봅시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문맥을 잘 살펴보고 어울리는 단어를 살펴보세요. 다 풀어보았나요? 그럼 하나씩 정답을 맞춰봅시다. 1번, 1번 문장을 볼까요? 평론가는 신작 소설 작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무엇을 하였다. 작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가치를 논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비평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 무엇에 따라 자기의 일을 결정한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 판단이죠. 세 번째, 학생들의 실력을 뭐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시험을 본다.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하고 있죠? 뭐예요? 예, 평가. 마지막 4번은 국가 정책에 대한 무엇이 제기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그러니까 뭘까요? 비판이 적절하겠죠. 아,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맞췄죠? 이제 어휘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단어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영화 비평문을 읽으러 한번 떠나볼까요? 음. 어휘를 잘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준비를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이 되는 내용에 표시하면서 글 읽기라는 전략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쓱 읽고 지나가면 나중에,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핵심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부분에 가로를 치고 때로는 동그라미나 별표 같은 다양한 도형을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예, 화면을 함께 보세요. 첫째, 글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표시하며 읽으면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했어요. 선생님도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며 읽으며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 중심 생각을 정리하며 읽기 때문에 글의 전체 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했어요. 글의 중심 생각을 정리하며 글의 전체적인 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영화 비평문에도 이런 방법을 써올 거예요. 여러분들 펜을 준비하고 저와 함께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면서 읽어봅시다. 음. 어, 자, 드디어 본문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아까, 잠깐만요. 음. 아까 배운 대로 펜을 들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유롭게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문학에서 비평이라 함은 문학 작품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며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평의 정의가 나왔으니 가치를 분석하며 뭐예요? 판단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가치를 분석하며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비평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비평의 기준 자체가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비평은 자칫 부정적인 평가로 잘못 판단하기도 하나 비평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이 문장에 큰 별표 하나 쳐둘까요? 비평이 너무 비평이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비평은 자칫 부정적인 평가로 잘못 판단하기도 하나 비평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단입니다. 따라서 비평을 할 때는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그죠? 음. 비평가의 개인적인 기분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상이나 작가,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문헌을 참고해야 한다고 마무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시하면서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글의 핵심이 눈에 더 잘 보이죠? 우리가 표시한 이 핵심 내용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요약할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어. 여러분, 방금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별표도 쳐봤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화면에 있는 표를 함께 채워보려고 해요. 내가 왜 그 단어나 문장에 표시를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첫 칸에 가치를 분석하며 판단이라는 문구를 적고 싶어요. 잠깐만요. 음, 가치를 분석하며 판단이라는 문자를 적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 문구가 비평에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핵심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비평의 핵심 개념과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표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와 문장을 적고 그 옆칸에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다 적었나요? 그럼 돌아가면서 자신이 고른 단어나 문장 그리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발표를 서로 못하니까 선생님하고 여기 네 가만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 이유는 뭘까요? 비평의 핵심이
비평이 단순히 나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어, 이것의 이유는 비평이 주관적인 감상을 넘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신뢰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는 시대상 작가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좋은 비평을 하기 위해서 비평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준비 과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완성한 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연결해서 중심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표에 정리했던 핵심 단어와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보는 시간이에요. 흩어져 있던 구슬을 실로 꿰매서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에 적은 내용들을 쭉 흩어보세요. 비평이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다 들어있죠.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살짝 힌트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비평은 작품의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품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평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작가와 작품 시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죠? 어때요? 우리가 표시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갔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고른 단어들을 넣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정리한 중심 내용을 한번 들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핵심 정보를 연결해 보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긴 글을 읽어도 글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다 풀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거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